한 여자를 둘러싼 남자 무리들. 제가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텐데. 저 그냥 제가 알아서 갈게요. 신디 씨, 제 차로 오시겠습니다. 딱 봐도 흑심이 그득한데 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동행을 거부하자 제 차 뭔 줄 알아요? 그래 네 차는 뭔데요? 저거. 그들은 역하디역한 붕붕이 자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이 여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움켜쥐더니 차의 백미러들을 작살내버립니다. 누나는 신대장이 아니라 왕십리 럭키백화점 인포 최애라다. 두당 100만 원씩 쳐준다. 꼭 청구서 들고 원수 갚으러 와라.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자 신년이 어딜 튀어? 어? 젠틀한 척하던 가면들이 벗겨지고 얘라도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나 싶었지만 뭐 나랑 호텔까지 가면 200? 몇 분 전 그러니까 쟤를 차에 태우는 것까진 100만 원, 짝퉁이랑 호텔까지 가면 200. 이 추잡한 놈들이 자신을 갖고 더러운 내기를 한 것을 알고 그랬던 것이었죠. 너한테 주긴 20도 아까워. 너 같은 놈이랑은 200이 아니라 200억을 줘도 안 자. 이어서 돈 없으면 여자랑 잠도 못 잘 불쌍한 새끼. 팩트로 후드려맞자 윌 스매시를 갈깁니다. 야, 너 내 백미러 값 깽값으로 물어내라. 그때 유튜브 3대 사자후의 버금갈 박세론 아니 고동만이 지리는 표우와 함께 등장하자 너 빨리 네 차에 들어가서 문 잠궈. 오히려 피해자인 그녀가 빨리 피해요. 가해자들 대피시키기 시작하죠. 이어서 그의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싸대기, 이연 싸대기, 아프지? 근데 쟤 왜 때렸어? 여자 싸대기를 왜 때려? 엘보에 이어 로우킥까지 종합 세트로 갈겨주지만 됐어 그만해 가자. 어? 그지 같은 년놈들 다 보겠네 진짜. 갱생이 불가한 친구였죠. 너 살고 싶으면 입 다물어라. 어? 저런 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결국 드라마 쌈마이웨이 바로 시작한다. 10년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지금 떠든 놈 일어나. 공부와는 일찌감치 담쌓은 없어? 없어? 없어. 감사합니다. 동만과 주만은 첫 교시부터 털리고 있는데 누구야? 선생님, 진짜 딱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죠. 지금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안 맞는 거야? 선생님, 그런데 학생한테 딜을 하지 마시고 화끈하게 한번 봐주십시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 맞자 그냥 나와. 화끈한 주딩이로 매를 더 버는 타입이었죠.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언제나 이 맘만 브라더스와는 정반대의 누구 아는 사람 없어? 똘똘이 스타일도 존재하는 법. 무빈이? 계산은 예전에 끝냈지만 이 얄밉게 푸는 신용을 조지더니 12%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지리는 버러딕션을 선보인다. 딱 봐도 극과 극인 그들의 인연은 곧바로 악연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보람아, 여기 내가 미리 사뒀어. 너 이런 거 하지 마. 무빈이 짝사랑하는 전직 빵꾸똥꾸의 시선은 동만을 향하고 그런 그에게 동만은 협찬 좀 해주라. 이거 비싼 거 티셔츠. 옷을 빌려줄 것을 부탁한 뒤 야, 이걸 주는 거야? 그 대가로 본인이 빵꾸똥꾸에게 주었던 커피 우유를 돌고 돌아 다시 본인이 되돌려받는 눈물의 물물 교환을 요구한다. 한편 서산의 한 여고 시합이 몇 시랬지? 또 다른 주인공 에라와 서리는 적어도 3시차는 타야 되는데 될까? 어딘가를 가기 위해 조퇴각을 잡고 있었죠. 심해가지고 병원이형 뺨치는 메소드 연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아폴론 눈병인 것 같아요. 지금 니네한테 파스 냄새 엄청나. 체육하다가요. 어림도 없자 결국 하지마. 런. 런을 박아버리며 너 어떤 데 보면 진짜 오늘만 사는 애 같아. 내일이 없다고 생각해? 아니, 난 그냥 생각을 안 했어. 원빈도 울고 갈 지리는 마인드를 보여주는 그녀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서울 강남의 국기원.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인 태권도 유망주 동만의 시합을 응원하러 온 것이었죠.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동만의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말로 끝! 말로 끝! 빨리 맞춰! 저기 왜 저기 있어? 에라의 일당백 응원이 이어지고 쌀쌀해 엄마! 고향 친구의 국밥 같은 응원에 힘입은 동만은 그의 전매 특허 58,000도 아니 720도 발차기를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한다. 지금 이 순간 서산 촌동네에서 올라온 판타스틱4는 그들의 미래도 오늘처럼 항상 밝고 행복할 것을 그리고 꽃길만 걸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 시절 전설의 꼴통들은 정말 전설이 됐을까? 하지만 10년 후 현재 뉴스 데스크에 앉고 싶던 마이크 소녀는 에라는 백화점 인포 직원이 되었고 세상을 박살낼 것 같던 태권 소녀는
네 고객님, 찐득이 박멸 완료됐고요. 동만은 해충 방역업체 직원, 친절한 현모양처가 꾸미던 핑크 공주는 설이는 홈쇼핑 상담원, 매점을 사랑하던 절대미각 장금이는 주만은 홈쇼핑 식품 담당 MD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꿈꾸던 삶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어김없이 열일하는 에라 앞에 에라? 일하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랭킹 탑3 안에 드는 재수없던 대학 동창이 등장합니다. 예의상 티타임을 갖자마자 나 여기서 일하면서도 여긴 한 번도 못 들어봤지? 나도 우리 오빠 카드 덕분에 요즘 처음 들어봤어. 뿜어져 나오는 그녀의 극혐 멘트에 나랑 너무 괴리감 느끼지 마. 벌써부터 어질어질한데 이어서 나 결혼해. 예은병. 빙사? 안 물어봤다. 청첩장 콤보까지 조져버리죠. 이에 에라도 자신의 자랑스러운 남자친구로 나도 있어. 그래? 판검사. 응수해보지만 차기. 고시생 뒷바라지하기 힘들지. 본전도 찾지 못합니다. 같은 시각 동만은 소개팅 중인데 국민 생활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의사? 도봉구민의 아토피 치료를 책임지고 있죠. 어머. 피부과 대세죠. 오랜만에 소개팅에 저겁니다. 저거.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겁나게 신나 있었죠. 신나셨나 보다. 그런데 눈치 없이 마냥 쾌활하기만 하던 동만이 아, 한때 무슨 운동으로 유명하셨다던데 뭐 하셨어요? 과거 태권도 선수 시절에 관한 질문을 듣자마자 운동을 안 했어요.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편 어이쿠,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진상 고객을 상대하고 있는 설이 너무 죄송하게도 저는 비염이라서 제 방구 냄새를 맡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코 같으신 고객님께서 아무래도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구매자님 본인 박점순님 되시는지요? 아니야, 이거 우리 예편이야. 네, 그럼 옆에 내분 전화번호가 어디? 결국 죄송합니다. 남자친구 없어? 있는데요. 진짜? 그럼 그냥 시집이나 가지 그래. 상사에게 끌려가 오지게 털리던 중 그녀 앞에 주만이 등장하죠. 저희 지금 여기 회의 있거든요. 아 대리님. 두 사람은 현재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심지어 야. 엄마, 충전 좀 하자고. 6년째 연애 중인 비밀 사내 커플이기도 했습니다. 나 혼났을 때 출동한 거지? 회의실로 설이가 불려가는 걸 보고 눈치 빠른 주만이 커버치러 들어온 것이었죠. 설이가 아까 상사에게 들은 핀잔을 토대로 자기야, 나 진짜 시집이나 갈까?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보지만 그날이야? 주만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숨기려 괜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재수탱이의 청첩장을 보고 현타가 쓰게 온 에라가 오늘 고시 결과 발표가 있는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또 떨어졌어? 미안해 자기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더 실망스러웠죠. 그런데 아 근데 자기야 나 한술 더 떠 국도대장정을 좀 갈까 하는데. 국토대장정. 머리도 식힐 겸 국토대장정을 떠난다고 합니다. 몇 년째 그의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에라 입장에선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톡 쏴댔던 말과는 달리 친데레 에라는 퇴근길에 그의 자전거를 사 고시원으로 향합니다. 심지어 본인은 택시비도 아끼려 무거운 자전거를 들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21세기 평강공주가 따로 없었죠. 그렇게 고시원 앞에 도착하는데 총무님 안녕하세요. 208호? 총무가 이상하리만큼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이어서 에라의 등장으로 고시원은 순식간에 초비상사태가 되고 잠시 후 자전거를 끌고 올라온 에라 앞에 너 왔어? 남친이 태연하게 등장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잤어. 태연한 입과는 달리 왜 바지는 거꾸로 입고 있어? 몸은 그렇지 않았죠. 고시원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다른 방 사람들과 열무 밥집 아줌마가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배달도 하세요? 예. 좀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때 짜잔. 이 쥐새끼. 어디서 많이 보던 쥐새끼가 이 쥐새끼 귀떨어진 머리끈 내 건데. 남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었죠. 갑자기 김민규 뺨치는 눈알이 오픈된 열무 아줌마와 분당 58,000헤르츠로 다리를 떨기 시작하는 남친. 근데 왜 무기 추리닝 바지랑 아줌마 윗도리가 세트 같지?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이었죠. 곧이어 고시원 복도에서 올드보이 뺨치는 롱테이크 씬이 이어지고 잠시 후 너 내가 하루 종일 인포에 서서 얼마 버는 줄 아니?
그 돈으로 네 고시원 보증금의 용돈까지 대주니까 내가 뭐 수억 버는 것 같은? 난 뭐 덤벼보고 싶은 꿈이 없어서. 네 꿈이 나 뒷바라지한 줄 알아? 속상하고 비참한 건 둘째치고 에라가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건 차라리 새파랗게 어리거나 빵빵 잘 나가기로 하던 여자랑 바람 났으면 내가 신경도 안 쓰겠어. 근데 어떻게 겨우... 나를 버리고 선택한 바람 상대가 겨우가 아니었죠. TV에도 출연하며 달인 499호 열무의 여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초갑부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겨우는 아니랬잖요. 저런 쓰레기를 위해 몇 년 동안 헌신해왔던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끼던 와중 국토대장정을 떠나려는 쓰레기가 등장합니다. 자전거 사줬으면 됐지. 차까지는 안 빌려줘도 됐는데. 고작 8단 자전거를 부랴부랴 끌고 온 내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순간이었죠. 심지어 태워다 줄까? 태워준다는 개자식. 자전거 가져가야 되잖아. 그거 되게 무겁던데. 타고 가. 이 애라는 자신의 머리끈을 회수함과 동시에 내 거라고. 세상에서 가장 쿨하게 떠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돼? 그런데 자전거가 택시 트렁크에 들어가질 않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죠.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상황. 결국 그녀는 전남친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쪽팔려서 현기증이 날 것 같다. 제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빌고 있던 그때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하죠. 그런데 쓰레기의 제스처가 뭔가 수상합니다. 심지어 칠 뻔한 사람은 바로 동만이었죠. 바람 부리고 안 보여요. 자네 에라 만나러 왔나? 야 일어나지 마. 보험 불러. 같이 있었어? 가족 같은 사이에 보험은 무슨?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네. 이 작같은 상황에서 에라는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만나자 참고 참아왔던 울음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너네 열무도 먹고 100만을 먹다가 열무를 너 말 똑바로 못해! 얘네 둘이 애가 좋겠다. 예, 이게 사람 새끼야 이게! 동만의 분노가 폭발하지만 우리 열무자도 만만치 않은 준바였죠. 그렇게 씁쓸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설상가상 에라의 굽이 부러집니다. 이 정도면 김첨지도 기립박수를 칠 것 같은데 뭐지 진짜. 그렇게 더럽게 운수 좋았던 하루가 마무리되죠. 다음날 바로 앞집에 사는 이웃답게 나오다 마주친 에라와 동만, 이어서 그렇게 이쁘냐? 두고두고 회자되는 예쁜 척 하지 마라, 나 빈속이다. 희대의 명장면이 등장하죠.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그거를 남들이 막 뚱뚱하는 거라고 보니까 애라도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같은 시각 출근한 주만의 책상 위에 영화표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어서 1층 8호기. 서리에게 만나자는 문자가 오죠. 007 뺨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주만은 자리에 놓여있던 영화표에 대해 물어보는데 내 자리 언제 왔다 간 거야? 뭐? 용자 되게 재밌대. 용자? 그거 개봉했어? 서리가 두고 간 게 아니었죠. 그때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참 대리님 인턴이 주만에게 말을 거는데 요즘 용자 되게 재밌대요. 보아하니 이 인턴이 놓고 간 영화표였죠. 예진이가 완전 꽂혔다가? 그 대리. 근데 용자는 뭐야? 영화표 줬대? 서리는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에라가 잘 차려입고 도착한 곳은 바로 지난번 만났던 재수탱이 동창의 결혼식. 뭘 죄라던데. 안 보여? 오고 싶겠냐? 도착하자마자 얘들아. 바쁘면 못 왔어도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러게. 당연히 와야지. 니들도 너무 보고 싶고. 숨막히는 대화가 이어지죠. 식이 마무리되고 어느덧 뒤풀이까지 왔건만 한번 와. 밥은 내가 살 테니까. 네가? 가면 갈수록 다음에 모임에도 좀 나오고 그래. 너는 회비도 반만 내면 돼. 얘. 그래. 왜? 무시가 저변에 깔린 대화가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너 진짜. 이에 에라는 이게 뭐 배려인 거야? 매기는 거야? 남자 없고 유학 못 가고 대단한 직장 아니면 뭐 부로 이웃이니? 나 잘 살아요. 하고 싶었던 말을 시원하게 터뜨리죠. 내가 내 인생이 괜찮다는데 왜 니들이 내 인생을 우습게 봐? 진짜 웃기게. 아니. 같은 시간
2부 사회 본다는 그 아나운서 친구는 왜 안 오고? 찬숙은 남편의 집안에 꿀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고 해외 아나운서를 사회자로 초빙까지 했지만 정작 당일날 노쇼를 당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기분을 잡쳐 집에 가려는 에라 앞에 찬숙이 나타나죠. 나 좀 살려주라. 과거 아나운서를 꿈꿨던 그녀에게 너 마이크 체질이잖아. 사회자 대타를 부탁합니다. 아무리 재수없는 친구라지만 네가 안 해주면 내 결혼식 완전 망치는 거야.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다가 너무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에라는 수락을 하죠. 그런데 이 길의 끝엔 마이크가 있다. 정말 오랜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음에도 마이크를 착 잡는 순간 세상이 내 거였다. 그야말로 잠시 후 김영규 군과 박찬숙 양의 물 만난 아쿠아맨이 되어버립니다. 파티 시작합니다. 이어서 딴 건 다 네 맘대로 하고 찬숙이 유일하게 요구한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나 노래 좀 시켜줘. 노래 신청. 우리 아름다운 신부님 어디 계시죠? 어머 쟤 왜 저래? 지리는 시치미와 함께 그녀가 무대로 나오고 동시에 하객으로 도착한 무빈이 등장하죠. 홍콩에서 온 무슨 아나운서래? 게다가 교포 출신. 그 이름이 신디죠. 이어지는 찬숙의 열창. 보이즈 투맨 뺨치는 소울을 과시하며 선곡 타이틀인 체념답게 동시에 하객들도 체념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에라의 깔끔한 진행으로 성공리의 피로연이 마무리되고 마이크 잡으니까 옛날 채에라 맞네. 이런 매력적인 모습의 에라에게 금사빠 세계 챔피언 무비는 또다시 첫눈에 반하게 되죠. 같은 시각 어머니 생신을 맞아 오랜만에 본가를 찾아온 동만, 그리고 첫 숟갈을 뜨자마자 너 정말 일을 하겠냐? 아버지의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헛군데 기웃대지 말고 그냥 사범이나 해. 그런데 과거 태권도 경력을 살려 사범이나 해보라는 아버지의 말에 인터넷에 내 이름 치면 아직도 2007년 11월 3일 기사가 떠요. 누가 나한테 배우겠어요, 누가? 아 사는 새끼가 여적지 그 일을 속에 맺혀놓고 사냐? 폭군형 같은 속을 가지고 뭔 사랑구실이야? 왜 사랑구실 못해요? 마음 깊숙이 담아뒀던 그냥 여기저기 찌고 빌빌대면서 대충 살아. 진심을 토해내죠. 그냥 사범이나 하라고요? 나요. 그 근처에 죽을 때까지 얼씬도 안 할 거니까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털어버려. 아 왜 아직도 그렇게 일을 갈고? 이가 갈려서가 아니라. 야 하고 싶을까봐. 예? 환장하게 하고 싶을까봐. 기웃대기도 싫다고요. 2007년 태권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단 한 경기만을 남겨놓은 시점의 동만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바로 경기 도중에 너무 힘들면 일어나지 않아도 돼. 상대 선수의 코치였죠. 이어서 왜 일을 어렵게 가? 너만 양보하면 다들 행복해지잖아.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승부 조작을 요구합니다. 우리 식구 누구도요. 내가 지는 거 안 바래요. 혈기왕성했던 동만에게 CR도 안 먹히는 소리였지만 그에게 일말의 흔들림을 만드는 동기가 있다면 바로 아픈 동생이었죠. 그리고 상대 측도 수술만 받으면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형편이 어려운 동만이의 약점을 탁순회에서 동만이 동생 밀린 병원비는 지불했습니다. 제대로 파고들며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진 동만이 쓰러지는데 가볍게 스친 발차기에 호동만 하나, 야 일어나야지. 몸이 움직이질 않았죠. 클레멘타인 뺨치는 동생의 응원이 이어지지만 그 응원은 더더욱 그를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가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동생의 수술비 마련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죠. 동만은 결국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동만의 꿈은 잔혹한 현실에 밀려 사라지고 말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사도 울고 갈 공정한 주심이 이거 얘기 좀 해야겠는데? 승부 조작을 수초거든? 눈치챈 것이었죠. 못 일어난 게 아니라 안 일어난 거야. 게다가 이것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자 조작을 권유한 상대는 엄청난 아버지 뺑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가족을 위해 승부조작이란 선택을 한 고등학교 소년에겐 영원한 선수 자격 박탈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동만은 우울해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딘가로 향하는데
바로 과거 태권도 스승님이 운영 중인 체육관이었죠. 발차기 완전히 레전드였다면서요. 그런데 술김에 대련이나 한번 합시다. 딱 봐도 개 털리는 엑스트라 인력인 것 같은 친구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1라운드만 가볍게 하면 뛰시죠. 툭툭. 처맞고 싶다면 한 붙읍시다. 응해주는 게 인지상정. 한 붙자고. 그렇게 동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대련을 하게 되죠. 한때 천재로 불리던 동만이 상대하기엔 그냥 가볍게 몸이나 푸는 거지 뭐. 그지? 너무나 가벼운 상대 같은 존나게 무거운 상대였죠. 거의 저승문호급인데 괜찮아요, 한번 더 할래요? 네. 할 수 있어요? 좀만 하고 싶어요. 정말? 네. 오케이, 좋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도 야속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동만은 제대로 된 유효타 하나 날리지 못하고 완패를 당했지만 근데 좋더라. 그 창피함보다는 맞으니까 좋더라. 기분 좋게 떨리던 그 감정을 간만에 맞으니까 그냥 속이 그냥 빵 뚫리대 그냥. 오랜만에 다시 경험하고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을 받게 되죠. 같은 시각 오늘 하루 신디정으로 변한 에라는 마이크를 잡았을 때와는 또 다른 반전 매력을 선보이며 한껏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희씨, 제가 흑기사 해드릴게요. 그 잔 좀 주세요. 서로가 흑기사를 자처하며 집까지 모셔다 준다고들 난리인데 아니요, 진희씨. 누구예요? 우리 중에 누구를 간택하실 거예요? 이에 에라의 선택은 바로 이쪽한테 부탁드릴게요. 얌전한 고양이 무빈이었죠. 저요? 아, 얘는 안 되는데. 얘는 술 마시면 안 돼요? 마시고 죽어보자고! 잠시 후 신디에게 잘 보이려던 무빈은 변기에 90도 인사를 박으며 첫인상을 조져버립니다. 심지어 정신을 차린 그의 첫마디는 저 소원 지금 쓸게요. 이 새끼 뭐야? 흑기사 소원권 요구였죠. 이따 집에 가실 거잖아요. 그럼 집에 가지 어딜 가요? 유유상종이라고 이놈도 똑같은 놈인가 싶던 그때 이따 집에 갈 때 혼자 버스 타고 가세요. 웬 괴상한 소원을 말합니다. 에라는 어안이 벙벙해지는데 아니 그냥 혼자 버스 타고 가시라고요. 그게 다 100만 원 때문이니까. 1시간 전 무빈 패거리가 신디정이 얘야? 그럼 쟤는 뭐야? 에라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그러면 오늘 100만 원 빵은 제로 할까? 그녀를 이용해 쓰레기 같은 내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남자들의 단순한 호의와 어필이라고 생각했던 에라의 자존감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라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고동만. 나 좀 데리러 와. 그냥 좀 오라고. 아, 나 쪽팔려서. 야, 너 목소리 왜 그래? 이렇게 해서 인트로의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당찬 행동의 현실은 결국 경찰서 그리고 재활용 불가 쓰레기들은 형사님, 나 돈 필요 없으니까 저 자식 저거 무조건 쳐넣어주세요. 합의해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심지어 친인척 판검사 백까지 운운하는 터라 내가 누군 줄 알아? 동만이 꼼짝없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될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너 나는 누군지 알아? 동만이에겐 판검사 뺨치는 1티어 백인 전주지검 판사 조카 새끼보다 건들면 안 되는 나 또라이야. 또라이가 있었다는 것을 니들 그 더러운 카톡 그거 뽑아서 내가 니들 대학병원 정문에서 아침마다 대자보도로 설치는 거야. 내가 아주 죽을 때까지 따라갈 거야. 니들 결혼식 에라가 삼족을 평생 추노할 기세를 보여주자 어디 너랑 한번 평생 같이 가보자. 저런 백을 타고 있냐? 결국 합의금 지불로 일단락이 나게 되죠. 근데 너 되게 오랜만에 돌려차기 한 거 아니냐? 좋지? 오늘도 역시 다사다난했지만 말을 뭐 하냐? 각자가 나도 오늘 되게 오랜만에 마이크 잡아봤는데 좋디? 너 발차기 하면 날아다니지? 나도 마이크 잡으면 날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작은 꿈의 불씨를 발견한 하루였습니다. 다음날 같이 아침을 먹기 위해 에라가 말없이 동만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왜 저래? 나 뭐 얼마나 쪽팔리려고. 길을 잃은 나리처럼 울고 뻗쳤다. 아씨 오늘 좀 안 올라가네. 아씨 야너 혼자 보기 아까운 라이브 쇼를 직관하죠. 한편 제작비 절감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아니 왜 우리를 불러다가 채를 먹으래. 홈쇼핑 재연 배우들의 펑크로 서리를 포함한 본사 콜센터 직원들이 땜빵쇼에 나선 상황. 서리 입장에선 시간도 잘 가는 데다가 주말에 얼굴도 볼 수 있어 나쁘지만은 않았죠. 이어서 다들 최선을 다해 체리 먹방을 시연 중인데 요거트와 함께 먹으라는 주문을 본 서리가 급하게 한 접시 담아 입에 넣던 중 저번 사건 이후로 계속 신경 쓰이던 시립 인턴과 뭐라는 거야?
히덕거리고 있는 주만을 발견합니다. 그때 서리 목에 체리가 걸려버리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죠.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가운데 지리는 보디가드 BGM과 함께 주만이 달려나갑니다. 흥민손 뺨치는 스프린트로 순식간에 도착한 그는 빠른 속도로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하죠. 체리 따윈 가볍게 치워버리고 CPR을 시전한 끝에 옛날부터 내 로망은 백설공주였다. 그녀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백설공주가 된 것 같았다. 주만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가 화난 이유는 식감은 찍먹이랬지 않습니까? 찍먹파였기 때문이었죠. 같은 시각 유난히 밝은 표정인 에라.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그냥 마이크다 대고 트랩만 하지 마라. 백화점 사내 아나운서에 대타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와 동시에 뭘 또 오라 말하냐 너는? 동만을 불러 자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왜 불렀을까?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당연히 네가 있어야지. 오늘 그의 역할은 녹음기사. 첫 방송을 기념하며 에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녀의 첫 방송 소감은 몸이 절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녹음이 된 걸 듣고 나서야 와, 어떡하지 나? 새삼 깨닫게 되죠. 왜? 나 진짜 너 사람이란 자고로 너무 좋아. 너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 죽지. 그리고 에라의 이 신난 감정은 고스란히 동만에게도 전해집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격투기를 검색하며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체육관. 코치님! 나 단도직입적으로 딱 하나만 물을게요. 내가 만약에요 격투기 한다면요. 사실 동만이 망설이고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돈이었죠. 애초에 태권도를 못하게 된 이유도 결국 돈 때문이었기에 이 새파란 게 왜 자꾸 찌들어 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 나요. 동만에게 이 질문은 우리 엄마 집도 사주고 싶고요. 우리 아빠 똥차도 바꿔주고 싶어요. 그게 다 내 마음인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들 거짓말하면서 사실 이 마음도요 다 돈이었잖아요. 그냥 단순한 돈밑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미치도록 하고 싶었기에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진심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코치의 대답과 격투기의 현실은 너 돈 벌고 싶으면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노였죠. 같은 시간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퇴근하는 에라에게 싸늘하다. 쎄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저번에 백미러 사건 양아치들에게 찾아오라고 큰 소리 쳤던 것이 생각나죠. 이어서 그녀가 뛰기 시작하자마자 똑같이 뛰기 시작하는 남자. 이윽고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는데 남자의 정체는 무빈입니다. 이어서 소심해 보이는 분위기와는 달리 에라씨 보고 싶었어요. 이 새끼 뭐야? 에라씨 보고 나서 계속 에라씨 생각났어요. 랜디 존슨급 돌직구를 날리기 시작하죠. 조금 귀여웠다. 혹시 남친 있으세요? 없으면 뭐 어쩔 거야. 그럼 나 일단 10번만 만나봐요. 나 자신 있어요. 무빈의 빠꾸 없는 직진 스탠스에 에라도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날 또 방송할 생각에 신난 에라 앞에 오프닝 방송 테스트하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죠. 누구세요? 야 그게 있잖아. 새로운 사내 아나운서인데요. 티오가 난 것을 보고 점장이 자신의 처제를 낙하산으로 꽂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라는 단 하루 만에 원래 자리인 인포메이션으로 돌아오게 되죠. 같은 시간 근데 주임님 그렇게 갑자기 말씀도 안 하시고 담당지를 넘기시면 과? 아니 꼽진 않는데요. 매번 사수의 갑질에 시달리던 동만이 참다 한마디를 꺼내자 야, 차 세워봐. 에?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조인트를 까기 시작합니다. 야, 이어서 뭐? 인격 모독까지 하기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꼬우면은 때려쳐. 제발 좀 관둬. 어딜 가나 존재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우울해진 동만이 위로를 받고자 에라의 백화점을 찾아가는데 근데 너 방송하는데도 계속 이거 입어? 여기에 58,000배도 우울한 사람이 있었죠. 야, 못 해먹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됐다 그랬어. 창피함에 둘러대보지만 그 누구보다 에라를 잘 알고 있는 동만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등을 빌려줍니다. 울고 싶을 땐 센 척하는 게 쿨한 게 아니고 울고 싶을 땐 그냥 우는 게 쿨한 거야. 그리고 그제서야 에라가 감정을 드러내며 펑펑 울기 시작하죠.
하고 싶다 진짜. 그날 저녁 코치는 동만에게 격투기를 한 해 만에 하기 전에 일단 실제 경기를 한번 봐보라는 제안을 하고 동만은 생애 첫 격투기 스타디움 직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낯익은, 아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링 위로 등장하죠. 바로 10년 전 동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승부조작을 권유한 김탁수였습니다. 보라고. 저 자식 어떻게 사는지 좀 보라고. 돌맞을 짓은 같이 해놓고 왜 니만 고개 쳐박고 사는 거야? 게다가 데뷔 2년 만에 라이트급을 평정한 슈퍼루키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심지어 그가 구사하는 기술은 모두 동만을 카피한 것이었습니다. 저거 네 거잖아. 딴 놈도 아니고. 저 새끼가 네 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어쩌면 저 자리가 자신의 것일지도 몰랐다는 생각에 동만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잠시 후 코치를 기다리던 고동만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한껏 받으며 나오는 김탁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재회가 성사되죠. 너 고동만 아니냐? 고동만?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만난 탁수놈은 네가 여기 왜 있어? 너 혹시 나 만나러 왔냐? 그 사이 싸가지 레벨이 왜? 돈 좀 더 줘? 한 차원 더 상승해 있습니다. 하긴 난 그 거지 근성이 어디 가겠냐? 그지? 이에 동만도 형, 쫄았어요? 뭐? 뭐 이렇게 말이 길어요. 쪽팔리게. 지대로 반격해주는데 내가 돌아올까봐 겁나요? 그 효과는 강력했죠. 아직도 조동아리가 살아 계시다. 그런데 그때 아 맞다. 탁수가 네 동생은 이제 컸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야 김탁수! 이에 눈 돌아간 동만이 뭐 김탁수? 무려 10년 만에 자신의 시그니처 발차기를 쭈빼기. 그의 뚝에 꽂아버리죠. 따라할 거면 똑바로 따라해 이 새끼야! 미친. 벌써 쫄지 마라 이 새끼야. 이제 시작이니까. 넌 나랑 위에서 만나면 진짜 뒤져. 그리고 동만이 홧김에한 이 행동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한순간에 인플루언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동만은 마음속이 복잡하기만 했죠. 때맞춰 회사 사수에게 전화가 오고 네, 실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동만은 학습된 자동반사로 받자마자 사과를 받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그러다 문득 너 나갖고 장난하냐? 야, 너 이게 너 어디야 임마? 해머에 맞은 것처럼 한 생각이 뇌리를 강타하죠. 모두가 무언가를 향해 사람은 진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나 봐. 지금은 뭐가 행복하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뭐가 치열하기라도 하냐? 나만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닐까. 동만은 마음을 가다듬은 뒤 직장인들의 꿈의 대사를 저 그냥 관둘래요! 외칩니다. 관둘게요! 관둘래요! 못 먹어도 고다. 이어서 인생 제2막을 향해 달려나가죠. 나 할래요. 뭘? 하고 싶어 죽겠다고. 격투기 한다고. 같은 시간 신입 인턴 환영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안녕하세요. 인턴 장예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받는 인턴과는 달리 저기 아줌마. 저 여기 소주 2병이랑 맥주 3병이랑 명이나물이랑 물김치 좀 더 추가해주세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마치 종업원처럼 일만 하는 설이. 야, 앞으로 회식 때 우리 선희 씨 꼭 빼놓지들 말라고. 주만은 이 상황이 너무나 못마땅합니다. 심지어 야, 쟤를 두샤. 꼭 흑백 TV랑 칼라 TV 같다. 어? 대놓고 비교 디스까지 하는 부장에 마음이 더욱 안 좋아졌죠. 하지만 설이도 꾸미는데 관심이 없어서 안 꾸미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예쁜 옷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주만이 오는 동선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설이. 깜짝이야. 고기 잔뜩 먹고 아이스크림은 또 왜 먹고 있대? 배고파서 난 맨날 굽느라 별로 먹지도 못하잖아. 이에 주만은 아까 생각했던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근데 너희 쪽은 꼭 이 유니폼만 입어야 돼? 하지만 자신의 뒷바라지만 하던 설이는 사복 입으려면 못해도 일주일에 2-3벌은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다 사? 근본부터 검소함이 배어 있었죠. 내가 사주면 되잖아. 왜 너 나한테 뭐 사달라고 하는 법이 없어? 나 월급도 올랐고 그 돈 다 너한테 써도 된다고. 그 돈을 어떻게 써? 자기가 째부장 같은 사람들 비리 맞춰가면서 엄청 빡세게 버는 돈인데 그 돈으로 내가 무슨 옷을 사? 그런 그녀에게 저거 사줄까? 쇼윈도에 걸려있는 옷을 사주려 하는데 누가 봐도 마음에 들어하는 티가 나고 심지어 너무나 잘 어울렸지만 색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설이는 또다시 거절 의사를 내비칩니다. 그냥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계산할게요. 하지만 주만은 그냥 계산을 해버리고 서리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에 한마디 하는데 안 산다는데 왜 자기 멋대로 계산을 하고 그래. 솔직히 이거 입고 내가 갈 데가 어딨다고. 회사 입고 오라고. 주만이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새침 떨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말고 고기 굽지 말고. 근데 왜 소리를 질러? 아 그러니까 그냥 사랬잖아. 필터 없이 나오던 그의 말은 결국 내 스타일도 아니고. 네 스타일이 뭔데? 뭐? 그저 싼 거 그게 네 스타일이잖아. 네가 지난 6년 동안 가난한 놈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렇게 막 지질이 궁상 맞아 떨어진 거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나 그거 너무 고마운데 나 너무 숨이 막힌다고 이제. 그녀에게 비수를 꽂아버리고 말죠. 아 미안해 내가 미쳤나 보다. 호라. 하지만 이렇게 슬픈 와중에도 서리는 아저씨,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내려주세요. 검소함을 잃지 않습니다. 한편 무빈의 에스코트로 집에 도착한 에라. 에라씨 올라가는 거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해서요. 그런데 그때 지리는 타이밍에 제2의 도전을 하기로 결심한 동만이 신나서 달려오고 심지어 무빈이 보는 앞에서 파워허그를 조져버리죠. 뭐예요? 그렇게 야 박무새, 지옥 같은 삼자대면이 네가 왜 우리 집 앞에 있어? 시작됩니다. 나 에라씨 정식으로 만나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덥석덥석 우리 에라씨 앉지 마. 저기 무빈 씨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얘랑 나랑은 그런데 남매 같은? 남매는 동만이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죠. 아니잖아. 뭐? 그리고 이어진 나도 싫어. 정식이든 뭐든 나도 네가 얘 만나는 거 싫어. 폭탄 발언으로 아니 네가 내 연애 새삼 싫다 좋다. 모르겠어. 싫어졌어.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웃키즈가 되고 지리는 삼각관계를 예고합니다. 한편 다음날 탁수는 일반인에게 처맞은 사건에 대해 해명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도 리벤지 매치에 대한 요구가 큰데요. 응하실 생각? 아이 참. 동네 쌈꾼하고 프로가 그렇게 막 붙는 건 아닌 것 같고. 탁수와 같이 일하던 실장형의 태도가 등신 쫄았네. 어딘가 좀 이상했죠. 그와 동시에 인터뷰를 지켜보던 동만도 길바닥에서 쌈질이나 하는 그런 친구고. 탁수의 무시 발언에 오케이, 그러면은 그 친구가 아마추어전에서 딱 한 번이라도 이기고 오면 그때 제가 붙어줄게요. 한참 부들대고 있었습니다. 코치도 동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너 운동 신지가 10년이야. 일단 몸부터 만들고. 성급하게 나갔다간 결과가 뻔히 보였죠. 하지만 그런 동만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 바로 선수님, 타이거 MMA 양태희 실장입니다. 아까 탁수에게 불만을 품은 것처럼 보였던 양 실장이었죠. 이어서 그가 서류 하나를 내미는데 바로 아마추어 대회 출전 신청서. 이어서 코치님, 우리 고동만 선수 내일 데뷔시킵시다. 예? 양 실장은 충격적인 제안을 이어나갑니다. 아, 그래도 내일은 좀 이르지 않나? 내일 아니면 고 선수 데뷔도 못하게 될 겁니다. 뭐요? 탁수가 자신의 지위와 스폰서인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하여 뒤에서 고 선수 팔다리 다 자르고 있어요.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 어느 매치에서도 고 선수 출전 지원 안 받아줄 겁니다. 출전 자체를 차단하고 있기에 아예 길이 막혀버리기 전 내일 경기에 출전해 미리 리벤지 티켓을 따버리는 작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설명을 듣다 보니 가장 의문인 점은 탁수의 사람인 그가 왜 이런 정보를 가져왔냐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실 탁수 전남 나이트 웨이터 출신입니다. 평소 탁수에게 나이트 출신이라는 핑계로 온갖 무시와 핍박 그리고 잡일을 해왔던 울분이 폭발을 해버린 것으로 보였죠. 우리 같이 팔 한번 새로 짜봅시다. 하지만 당장 내일 시합이라는 조건은 안 합니다. 동만의 코치를 납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허나 동만의 생각은 저 믿고 같이 가시죠. 좀 다른 것처럼 보였죠. 다음날 진짜 여자들 후진 잘하는 남자한테 반하나요? 무비는 부족한 연애 경험을 글로 배우며 에라와의 공식적인 첫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 이어서 에라가 등장하고 얼른 타세요. 오늘 우리 일 좀 바빠요. 아주 믿음직한 멘트까지 날리며 만반의 준비까지 마치죠. 이어서 풀코스로 지식인 형님에게 전수받은 지린 후진법으로 에라씨 머릿결이 참 좋으시네요. 매력 어필을 시작하는데 차 시트 머리에 있어야 할 손을 에라의 뚝배기에 장착해버렸죠. 시작부터 아주 순조롭습니다. 같은 시각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동만. 아 왜요? 왜 못 나가게 하는데? 아마추어 뭐 경기 찾아보니까
살 빼려고 복싱 배우다가 뭐 나온 배불뚝이 아저씨도 있고 동네 고딩도 그냥 막 나오던데 왜 나만 못 나가게 하는데요? 왜요? 오늘 있을 시합에 못 나가는 것에 대해 아직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체육관으로 한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김탁수였죠. 너한테 이거 왔다 갔다며. 양태희가 내 여기서 노는 형이거든. 어? 이 양 실장의 계획을 눈치채고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얘 왜 온 건데? 예. 서로한테 좋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아버님께서 회사 물류창고 과장 자리를 동만이한테 동만에게 좋은 일자리를 권유해 서로 맞닥뜨리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게다가 야, 너는 인생에서 은근히 내 덕을 참 많이 봐. 어쨌든 네 동생도 내 덕에 수술이라도 한번 받아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동만의 아픈 손가락까지 건들기 시작하죠. 형,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만아, 이 만만한 동만아. 원래 세상에는 주연과 조연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응? 주제 파악을 빨리 하는 송충이가 어떻게? 솔잎도 만나게. 평소 훈련을 주둥이로만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동만에게 제대로 먹힙니다. 한편 에라는 난생 처음 스카이 라운지에 오게 되는데 가격이 상상 초월이었죠. 오는 내내 얻어먹었기에 이번엔 한턱 내려던 에라는 자연스레 눈치가 보입니다. 무빈 씨가 영업이 냈으니까 여긴 내가 쏠게요. 안 돼요. 오늘은 제가 풀코스로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엄청 비싸요. 무빈이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나도 스테이크 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의사인 그와의 괴리감이 조금씩 느껴지고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길. 드디어 고동만 아마추어 데뷔전. 동만에게 연락이 오는데 청담 사거리 로드짐으로 8시 반까지 와. 에라씨, 지금 저희가 가는 코스가 오늘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생전 처음 받아보는 공주대접 풀코스 데이트였지만 에라의 마음은 무빈 씨 미안한데 우리 하이라이트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동만이 있는 장소로 향합니다. 같은 시간 자, 오늘 붙을 선수는 브라질 선수인데 정보도 없고 전력도 없고 아주 초짜 같긴 한데 동만은 오직 빨리 올라가고 싶단 마음으로 그러면 황 코치님 오시라고 할까요? 코치에게도 비밀로 한 채 시합에 임하려 하고 있었죠. 아니요. 그리고 자신의 첫 스타트를 멋있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에라가 첫 사내 방송 때 그를 불렀던 것처럼 동만도 그녀를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합 시작 5분 전 근데 너 저 외국인이랑 싸우는 거야? 너보다 작아 보이는데? 키도 나보다 작은 것 같고 이겨봐야 본전일 것 같아. 일반인도 참가하는 아마추어 대회이기에 동만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합에 임합니다. 에라도 핫도그 한 입 물며 여유롭게 관람을 준비하죠. 그런데 상대가 옹박입니다. 얕봤던 상대에게 그야말로 영혼까지 털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동만이 KO패를 당하고 그가 처참하게 맞아 쓰러진 모습을 처음 보게 된 에라는 그대로 패닉에 빠집니다. 그와 동시에 경기장 한편에선 양 실장이 이 모든 걸 촬영하고 있었죠. 영상 다 땄고 지금 보낼 테니까 인터넷에 바로 올려. 사실 이 모든 것이 이 형 진짜 연기파. 탁수의 계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서산 판타스틱 4 내가 미안해. 내 사람은 제2의 핑크빛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쌈마이웨이는 2017년 방영된 성장 로맨스 드라마인데요. 기본적인 로코 베이스에 B급 병맛 감성을 얹어 방영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죠. 특히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남사친, 여사친, 장기 연애 커플 등 친숙한 소재들을 특유의 감성으로 재밌게 풀어내는데요. 유치한 것 같으면서도 재밌고 어느새 실실 웃고 있게 만드는 시간 순삭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미소 지으며 몰입 있게 볼 수 있는 B급 감성 드라마를 찾고 계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쌈마이웨이 1화부터 5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KBS 드라마 클래식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쌈마이웨이를 비롯한 KBS 모든 클래식 드라마들을 전회차 풀버전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